이대로 가면 15년 안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식량 위기로 붕괴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킹 압둘라 과학기술대학의 강당에는 발표대 위에 선 젊은 연구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청중석에서는 불편한 웅성거림이 일고 있었고 앞줄에 앉아있던 정부 관료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발표를 중단하시오. 이건 국가안보 문제에 해당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건 법에 저촉될 수 있소.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연구는 5년간의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합니다. 지하수 고갈 속도와 인구 증가율을 고려하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 이 젊은 연구원은 결국 강제로 발표를 중단당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파하드 알카타니 킹 압둘라 과학기술대학의 환경공학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발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우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국가 장학금을 받고 미국 MIT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귀국 후 킹 압둘라 과학기술대학에서 연구를 시작했죠. 제 전문 분야는 수자원 관리였습니다. 사우디에서는 물이 곧 생명이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석유 강국이지만 식량과 물 문제는 늘 우리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국토의 95%가 사막인 환경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우리는 식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식량 수입에 쓰이고 있었지만 이마저도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이 폭등하거나 수출국이 정치적 이유로 수출을 제한하면 우리 국민들의 식탁은 즉시 위협받았습니다. 문제는 발표 이후 벌어졌습니다. 대학에서 연구비 지원이 중단되었고 동료들은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저를 비난하진 않았지만 은밀히 감시 대상으로 분류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한 달 만에 저는 학계에서 고립된 문제아가 되었습니다. 식량 위기가 엄습할 거라는 주장은 과장됐다. 외국 연구기관에 세뇌당했다. 심지어 석유 산업을 약화시키려는 외세의 스파이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제 이메일이 해킹당했고 전화는 도청되고 있다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학교 복도에서 동료들과 마주치면 갑자기 대화가 끊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한 젊은 왕자가 비밀리에 저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자, 그는 개혁 성향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리야드 외곽의 한 별장에서 만난 왕자는 예상과 달리 간단한 복장에 친근한 태도였습니다. 파하드 박사, 당신의 연구를 읽어봤소. 나도 같은 우려를 갖고 있네. 왕자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비전 2030을 추진하며 석유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만 식량 안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요. 당신이 지적한 대로 우리는 식량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소. 이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밀 가격이 50% 이상 폭등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깨달았소. 언제든 정치적 이유로 수출국이 식량 공급을 중단하면 우리나라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소. 왕자의 다음 제안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파하드 박사, 당신에게 특별 임무를 맡기고 싶소. 사막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찾아내시오. 비밀리에 지원하겠소. 하지만 공식적인 승인 없이 진행되는 프로젝트라 위험할 수 있소. 제가 망설이자 왕자는 덧붙였습니다. 성공하면 당신의 연구는 전면적으로 인정받을 것이오. 실패해도 최소한 당신은 시도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거요. 어떻소?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안전한 침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왕자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모든 지식과 열정을 바쳐 이 도전에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린 미러클이라는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왕자의 개인 자금으로 작은 연구팀을 꾸렸고, 대학 캠퍼스 한쪽 구석에 있는 폐건물을 개조해 연구실을 마련했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제 연구에 공감하는 젊은 과학자들이었고, 모두 비밀 유지 서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통적인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점적 관계 시스템, 네덜란드의 온실 기술, 미국의 수직 농업 등 세계의 선진 농업 기술을 연구했죠. 하지만 어느 것도 사우디의 극한 환경에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기술은 물 사용량이 여전히 너무 많았고, 네덜란드 기술은 냉방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었으며, 미국의 수직 농업은 에너지 소비가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소규모 실험실 환경에서는 작동했지만 실제 사막 조건으로 확장하면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하루 온도 변화가 40도 이상 나는 환경에서 식물의 생존율은 20% 미만이었고 물 소비량은 예상의 3배에 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저희 팀의 사기는 점점 떨어졌고 왕자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매달 보고회에서 저는 점점 더 초라한 성과를 보고할 수밖에 없었고 말로만 위안을 삼는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요. 팀 회의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기존의 기술을 조합하는 수준으로는 사우디의 환경을 극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막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이 개발한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었죠. K 스마트팜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AI와 IoT 기술을 결합해 물 사용량을 90%까지 줄이면서도 생산성은 5배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 기술이 가능할까요? 아랍 지역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자제품과 자동차로는 유명했지만 농업 기술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그린테크의 대표인 강민호 박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회신이 왔고 곧 화상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통화 화면 속 강민호 대표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기업가였습니다. 알카타니 박사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기술에 관심 가져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강 대표님, 한국은 사막이 없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막 환경에 적합한 농업 기술을 개발하셨나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 기술은 원래 우주 환경을 위해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화성 정착지에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죠. 극한의 환경, 제한된 자원, 그리고 완전 자동화가 필요했습니다. 이 기술이 사막 환경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은 농업 기술 개발에 있어 독특한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농업국이 아니었고 좁은 국토의 인구 밀도가 높았죠. 이런 제약 조건이 오히려 우리를 더 창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농업의 IT, 로봇, 신소재, AI를 접목시켰고 그 결과 전통적인 농업 강국들이 생각지도 못한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화상통화를 통해 그는 자신들의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완전 밀폐형 순환 시스템, 나노 필터를 이용한 물 재활용 기술, 인공지능 기반의 환경 제어 시스템 등 제가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혁신적인 기술들이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핵심은 미미크리 AI입니다. 이 인공지능은 자연의 생태계를 모방하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식물의 성장 단계마다 다른 광량과 파장을 제공하고 수분과 영양분을 최적화합니다. 외부 환경이 변할 때마다 내부 환경을 자동으로 조절하죠. 가장 인상적인 점은 이 시스템이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부 온도가 50도가 넘어도 내부는 최적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태양광 에너지만으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사막의 태양을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바꿉니다. 풍부한 일조량은 오히려 완벽한 에너지원이 되죠.
특수 코팅된 태양광 패널은 모래먼지가 달라붙지 않게 설계되었고 열을 전기와 냉방 에너지로 변환하는 이중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로 사우디의 사막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을까요? 강 대표님, 이 시스템을 실제로 사막 환경에서 테스트해 본 적이 있나요? 아직 중동 지역에서는 테스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고비 사막에서 소규모 테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통해 몽골의 테스트 현장 사진과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황량한 고비 사막 한가운데 설치된 컨테이너 형태의 스마트팜에서 푸른 작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물 사용량은 전통적 농법의 12분의 1 수준이었고 에너지 자급률은 94%에 달했습니다. 화상 통화가 끝난 후 우리 팀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과연 한국의 이 기술이 사우디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팀원 절반은 의구심을 표했고 나머지 절반은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그린테크 팀을 사우디로 초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왕자에게 보고했고 그는 신중하게 승인했습니다. 파하드,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실패하면 프로젝트는 완전히 중단될 거요. 다음 단계는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기술을 확인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팀원 2명과 함께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제가 처음 방문하는 나라였고 농업 기술을 배우러 간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최첨단 공항과 빼곡히 들어찬 고층 빌딩들, 그리고 어디서나 느껴지는 테크놀로지의 존재감.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민호 대표가 직접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그린테크 연구소로 안내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사우디의 황금빛 사막과 달리 여기는 푸른 산과 들판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토록 물이 풍부한 나라에서 물 절약 기술을 배우러 왔다는 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 패턴 변화를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강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면서 농업의 불확실성이 커졌죠. 그래서 저희는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차세대 농업 시스템 개발에 주력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스마트팜 혁신센터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팜 모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각각에서 다른 종류의 작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저희의 테스트 센터입니다. 다양한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고 최적의 생육 조건을 연구하는 곳이죠. 연구소 투어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로봇공학,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 한국의 모든 첨단 기술이 집약된 결정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막형 모듈이었습니다. 특수 재질로 만들어진 컨테이너 내부에는 완벽한 생태계가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물은 끊임없이 순환하여 손실이 거의 없었고 태양광은 특수 필터를 통해 식물 생장에 최적화된 파장만 선별적으로 공급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자가 학습 능력입니다. 강 대표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식물의 반응을 분석하고 스스로 환경을 조정합니다. 사용할수록 더 효율적으로 변하죠. 몽골에서 테스트한 시스템은 3개월 만에 에너지 효율이 30% 향상됐습니다. 그들은 또한 독특한 수분 포집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사막의 밤에는 상대적으로 습도가 올라가는데 이때 공기 중의 수분을 응축시켜 물을 얻는 기술이었습니다. 하루에 100리터까지 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막에서는 물이 곧 금입니다. 저희 시스템은 물을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재활용합니다. 식물의 증산작용으로 발생한 수증기를 다시 응축시켜 사용하고 심지어 사막의 공기에서도 물을 추출합니다. 한국 방문 3일차 저는 완전히 설득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사우디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강 대표팀과 협력 계약을 체결했고 사우디에서의 테스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귀국 전 마지막 날 강 대표는 저를 서울 시내의 한 옥상 정원으로 초대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파하드 박사님, 우리가 함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한국과 사우디 두 나라의 협력이 세계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사우디로 돌아온 후 프로젝트는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한 달 후 강민호 대표를 포함한 5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사우디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날 리야드는 43도의 폭염과 갑작스러운 모래 폭풍으로 공항이 일시적으로 폐쇄될 뻔했습니다. 한국팀은 극한 환경에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그들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이야말로 우리 기술을 테스트하기에 완벽한 조건입니다. 강민호 대표의 자신감 있는 말에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한국팀은 도착 즉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효율성과 집중력은 놀라웠습니다. 24시간을 3교대로 나누어 쉬지 않고 일했고 모든 과정이 정확하게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우디 현지 인력들도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받아 점차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가져온 기술의 모듈화된 특성이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미리 제작된 컨테이너형 농장 유닛들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단 2주 만에 기본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스템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은 마치 예술 작품이 탄생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외부는 사막의 모래바람을 견디는 특수 소재로 덮여 있고 내부는 첨단 기술로 가득했습니다. LED 조명, 자동화된 급수 시스템,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센서들,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합 관리하는 AI 시스템까지. 이건 단순한 온실이 아닙니다. 강민호 대표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주선과 같은 원리로 설계된 완전한 생명 유지 시스템이죠. 사막 한가운데 있지만 내부는 완벽히 독립된 생태계를 유지합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물 재활용 시스템이었습니다. 식물에서 증발한 수분을 다시 응축시켜 재사용하는 기술로 물 사용량을 기존 농법의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해수 담수화 시스템도 통합되어 있어 완전 자급자족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사실 이 기술은 원래 우주정거장의 물 재활용 시스템에서 발전시킨 겁니다. 강민호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주에서는 물 한 방울도 낭비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 원리를 지구상에서 가장 물이 부족한 환경인 사막에 적용했습니다. 시스템 설치를 완료한 후 첫 번째 시험 작물을 심었습니다. 사막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상추, 바질, 토마토 등을 선택했습니다. 한국팀은 사우디의 극한 환경에 맞게 특별히 조정된 영양액과 생장 프로그램을 적용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 시스템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작동할까요? 첫 주는 숨막히는 긴장 속에 지나갔습니다. 모니터링 화면을 통해 시스템 내부의 모든 수치를 확인했지만 아직 눈에 띄는 결과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자 첫 싹이 트기 시작했고 모두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주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모래 폭풍이 리야드를 강타한 것입니다. 폭풍은 36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우리의 스마트팜 시설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모래에 덮여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고 환풍 시스템이 손상되어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스마트팜 외부는 모래에 반쯤 묻혀 있었고 비상 전원은 겨우 작동 중이었습니다. 내부 온도는 이미 42도까지 올라가 있었고 습도는 20%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작물들은 시들어가고 있었고 일부는 이미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졌지만 한국팀은 놀라운 대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민호 대표는 즉시 비상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 시스템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팀은 폭풍이 지나간 직후부터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시스템을 복구했고
동시에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추가 안전장치를 설계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개발한 모래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미세먼지 대응 기술에서 영감을 얻은 겁니다. 강민호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정전기를 이용해 모래 입자가 시설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이죠. 72시간의 사투 끝에 시스템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식물들의 상태였습니다. 일부는 피해를 입었지만 대부분은 강화된 스트레스 대응 프로그램 덕분에 생존해 있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AI는 극한 상황에서도 식물의 생존 확률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능적으로 물과 영양분을 배분해 중요한 작물을 우선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위기를 넘긴 후 시스템은 더욱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푸른 작물들이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했고 4번째 주가 되자 첫 수확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신선한 상추를 손에 들고 있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기적의 증거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물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고 키워낸 생명이었습니다. 무함마드 왕자가 비밀리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의 눈에도 감동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기적을 직접 보게 되니 믿기지 않는군요. 파하드, 당신과 한국팀이 해낸 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첫 수확의 날,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채소로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한국팀과 사우디 연구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신선한 채소의 맛에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수입 채소보다 훨씬 신선하고 맛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첫 달의 생산량은 예상치의 120%를 기록했고 물 사용량은 기존 농업 방식의 8%에 불과했습니다. 전력은 태양광 패널로 100% 충당되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제로였습니다. 경제성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초기 설치 비용은 높았지만 운영 비용은 기존 방식의 30% 수준이었습니다. 3년 내에 초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고 프리미엄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하면 수익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은 서서히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자의 승인 하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보가 공개되었고 학계와 정부 관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시선이 많았지만 실제 결과를 본 후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공이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기존 농업 기득권층에서 반발이 일어났고 일부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기술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해외 농업 기업들이 기술 탈취를 시도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위기는 프로젝트 확장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결정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하기 시작했고 원래의 비전이 흐려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술의 핵심 원천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저와 강민호 대표 사이에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는 기술의 공익적 활용을 주장했고 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통제된 접근을 선호했습니다. 몇 주간의 긴장 끝에 우리는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기본 기술은 개방하되 사우디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부분은 국가 자산으로 보호하기로 한 것입니다. 왕자의 중재로 사우디 한국 스마트 농업 협력센터가 공식 출범했고 프로젝트는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야드 외곽에 500헥타르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 건설이 시작되었고 전국 각지에 소규모 단위의 스마트팜을 보급하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추가 전문가들이 파견되었고 사우디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사우디 여성들의 참여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이었던 농업 분야의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특히 데이터 분석과 생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또 하나의 혁신이 탄생했습니다. 사우디 학생 중 한 명인 아이샤 알가미디가 전통적인 베두인 약초 재배 지식을 스마트팜에 접목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녀의 제안으로 사우디 전통 약용 식물인 블랙시드와 세너가 스마트팜에서 성공적으로 재배되었고, 이는 의약품 자급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또 다른 놀라운 효과가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팜 단지 주변의 미세 기후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설에서 배출되는 정화된 습기로 인해 주변 공기의 습도가 증가했고, 이는 작은 생태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스마트팜 단지 주변에 작은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했고, 심지어 몇몇 새들이 둥지를 틀기도 했습니다. 환경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인공 오아시스 효과라고 명명했습니다. 대규모로 스마트팜이 확장되면 사막의 일부가 실제로 녹지로 변화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2년 후 사우디 국왕은 공식적으로 스마트 농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저는 국가식량안보위원회의 수장으로 임명되었고, 한때 위험한 주장을 펼친 문제하였던 제가 이제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강민호 대표와 한국팀에게는 킹 파이잘 국제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시상식에서 강민호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희 팀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이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왔지만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할 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의 기술 개발 철학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천연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지만 그것이 오히려 인적 자원과 혁신에 투자하게 만들었죠. 아무것도 없기에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마인드셋이 우리의 기술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사우디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지금 그 영향력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 인근 국가들이 같은 기술 도입을 요청해 오고 있고, 아프리카의 건조 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새로운 형태의 한류입니다. 강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K-팜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네요. 한국은 이제 농업기술 강국으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는 단순한 기술 수출을 넘어 글로벌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인류애적 기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강민호 대표에게 물었던 질문이 생각납니다. 어떻게 농업 강국도 아닌 한국에서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나올 수 있었나요? 그의 대답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죠. 제한된 국토, 인구 밀도, 계절적 제약. 이런 도전들이 오히려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움이 혁신을 낳은 거죠. 그의 말은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DNA를 가진 국가였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 자원 없이도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된 나라, 그리고 이제는 농업 혁신으로 세계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나라. 저는 종종 스마트팜 통제실 위 전망대에 올라가 펼쳐진 광경을 바라봅니다. 끝없이 펼쳐진 유리 온실 지붕들이 사막의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그 안에서는 푸른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는 점점 더 넓어지는 녹지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파하드,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강민호 대표가 제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그는 이제 정기적으로 사우디를 방문하며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네요. 강민호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가능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까지 변화시킬 때 비로소 혁신이라 불릴 수 있지요. 사막의 바람이 우리 주위로 불어왔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었지만 이제는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습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막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사우디의 사막에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농업,
혁신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재정의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식량 안보, 일자리 창출, 환경 보호, 그리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 형성까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있었습니다. 사우디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배우고 미래의 식량 생산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합니다. 그들에게 사막은 더 이상 제약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불가능한 꿈이 오늘날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국의 기술과 사우디의 비전이 만나 이루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습니다. 사막이 초록으로 변해가는 광경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과 사우디가 함께 보여준 혁신의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점에 스마트팜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국 기술의 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저희 글로벌 감동 튜브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